자, 렉서스가 거의 2억 원에 가까운 최고가 모델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세단도 아니고 SUV도 아니에요. 이 MPV 모델입니다. 렉서스가 추구하는 럭셔리 이동수단이 무엇인지를 이 LM을 통해서 보여주겠다고 하는데, 지금 저와 함께 바로 만나보러 가시죠. 렉서스 LM 500H 모델 뒷좌석에 왔습니다. 정말로 화려한 기능들이 많은데 하나하나 살펴보시죠. 가장 먼저 뒷좌석에 48인치 크기의 정말로 큰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됐습니다. 이 FH 화면이기 때문에 4K만큼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그런 화질도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굉장히 넓은 가로 비율을 갖기 때문에 두 개로 나눠서 각각의 탑승자가 분할로 된 화면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한 개의 화면을 오롯이 이용할 수도 있고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런 화면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 있는데, 바로 마크 레빈슨 사운드 시스템이 탑재가 됐습니다. 자, 한번 사운드 음악을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음악 감상을 해봤는데 역시 마크 레빈슨 특성은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께서 이 저음, 베이스 부분을 둥둥 올려줄 때 만족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고급 하이엔드 오디오로 가게 되면 이 고음 영역대를 굉장히 잘 만져야 굉장히 좀 고급스럽고 완성도 높은 오디오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렉서스에 탑재되는 마크 레빈슨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정말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오디오 전문가들이 들어도 상당히 만족감이 높을 오디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클래식을 듣고 있었는데 각각의 악기가 내는 소리도 굉장히 탑승자에게 잘 전달을 해줄 뿐만 아니라 현재처럼 이렇게 굉장히 큰 공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간감에서 느껴지는 그런 만족감도 상당히 높네요. 자, 이제 귀를 즐겼으니까 이제 몸을 좀 더 즐겨볼 차례입니다. 현재 모델은 이제 VIP 시트가 적용이 됐고, 렉서스 중에서도 최상급 가죽이 적용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재감, 터치감이 상당히 훌륭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시트는 최대한 눕힐 수가 있는데, 자, 어디까지 내려가냐 봅시다. 잠깐만, 이거 너무 많이 내려가는데 이거? 자, 잠깐 내려갔다 왔는데 이 시트가 거의 눕는 수준까지 됩니다. 장신의 남성 소비자도 이 뒷좌석에선 완전히 누워서 편하게 이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시트의 움직임 폭도 상당히 넓고요. 그뿐만 아니라 마사지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강도도 설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장거리 이동을 할 때, 휴식을 취할 때는 정말로 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특히 렉서스의 마사지 시트 상당히 좋거든요. 지압봉으로 꾹꾹 눌러주는 느낌을 전달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만족감도 높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현재처럼 보시는 것처럼 이 컨트롤 패널을 버튼을 눌러서 꺼내서 별도로 조작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이곳에서 오디오 설정할 수 있고요. 온도 조절도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LM 같은 경우는 이 구역별 조절을 통해서 머리, 가슴, 허벅지, 발 부분을 별도로 조작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 자동 모드로 설정을 하게 되면 이 오버헤드 콘솔 부분에 있는 센서를 통해서 신체 열이 어느 정도인지를 감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머리, 가슴, 허벅지, 발 부분을 별도로 조작을 해주는 기능까지 탑재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 확실히 뒷좌석 탑승자에게 얼마만큼의 만족감을 줄지 렉서스가 정말로 많은 고민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 조명 같은 부분도 별도로 조절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독서등도 별도로 이렇게 각도 조절까지 되는 독서등을 탑재를 했습니다. 자, 이 쉐이드 부분도 별도로 작동을 할 수가 있는데 컨트롤을 통해서 내리고 닫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별도로 독립 조작도 모두 다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조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기능을 이런 컨트롤 패널을 통해서 모두 다 설정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만족스럽네요. 자, 마지막으로 LM에는 클리어미 컨시어지라는 메뉴가 별도로 준비가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탑승자가 느끼고 있는 이런 감정 변화에 따라서 이런 부분을 맞춰준다는 개념인데, 설정은 드림, 릴렉스, 포커스,
에너자이즈 이 네 가지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뒷좌석은 완전히 파티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서 디밍 기능이 별도로 적용이 됐기 때문에 운전자와 뒷좌석 탑승자가 서로 안 보이게끔 완전한 독립된 공간으로 분리하는 것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바로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작법도 굉장히 간단해요. 그리고 앞부분을 보면 별도로 콘솔도 갖추고 있고 냉장고도 있습니다. 공간만 14리터를 갖게 되고 온도 조절도 두 가지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트 옆부분을 이제 도어를 열게 되면 무선 충전 패드 그리고 USB-C 포트도 잘 준비가 되어 있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이 상단 오버헤드 콘솔 쪽을 보면 이 우드 트림이 적용이 됐는데 굉장히 좀 촌스러워 보이지 않고 이런 사선 무늬도 굉장히 잘 맞춰서 이런 작은 디테일들이 상당히 인상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센터 콘솔도 상당히 넓어요. 넓고 깊기 때문에 큰 물건 수납도 문제 없을 뿐만이 아니라 타입C 포트 2개 그리고 220V 별도의 인버터가 자리하기도 하고 HDMI 포트만 2개가 탑재가 됐습니다. 확실히 여러 가지 비즈니스 용도로 이용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보다 조금 더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실내 부분의 조립 완성도 부분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한눈에 봐도 굉장히 강하게 때리는 것을 아마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부분 하나 잡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단차 부분도 상당히 훌륭합니다. 어디 하나 들뜬 부분도 없고 이런 조립 완성도 부분이 상당히 훌륭하기 때문에 확실히 완성차 제조사에서 만드니까 이 정도의 완성도가 나오네요. 단순히 어떤 튜닝이라든지 실내를 조금 바꾼 정도 수준은 확실히 넘어섰습니다. 자, 사이드 테이블도 확인을 해보면 바로 떨어지지 않게 이런 식으로 만든 부분 확실히 이런 디테일들이 다릅니다. 일본 업체들이 이런 부분에서 정말 많이 신경을 쓰는데 이런 사소한 부분에서 이 차는 좀 럭셔리하다, 다르다라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렉서스답게 완성도나 어떤 마감새 부분에서는 정말로 흠잡을 게 없네요. 이 부분은 정말 인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지턱을 지납니다. 아무래도 이런 MPV 특성상 좀 박스 형태를 갖죠.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 자잘한 여진감까지는 완벽하게 처리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차량이 이 정도의 승차감을 만들어낸다? 최고급 세단, 최고급 SUV에 비교할 만큼 그 정도로 승차감을 상당히 잘 구현해 놨습니다. 뒤틀리는 느낌 전혀 없고요. 실내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잡소리 전혀 없습니다. 임팩트 쇼크 부분은 살짝 있긴 한데 그래도 굉장히 부드럽게 넘어가고 충격이 발생한 이후에도 리바운드 부분을 상당히 잘 억제를 시켜놨기 때문에 뒷좌석 탑승객이 느끼는 그런 승차감 부분은 정말로 잘 튜닝을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가변 댐핑 서스펜션이 탑재가 됐는데 이런 서스펜션은 일반적으로 높은 주행 성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많이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현재 LM은 그런 성격을 완전히 정반대로 뒤집어서 해석을 했습니다. 다양한 노면에서도 최적의 승차감, 차량의 흔들림은 최소화시키면서 진동을 최대한 걸러주게끔 설정이 된 것을 딱 타면 바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이 시트가 물건입니다. 차체도 그렇지만 시트에서 걸러주는 느낌이 상당히 훌륭합니다. 렉서스에 따르면 시트의 여러 가지 진동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그런 댐퍼 성격을 좀 더 추가를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바로 느낄 수가 있는 게 차체 바닥에서 다리로 느껴지는 진동은 완전히 없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 시트 엉덩이와 허리에서 느껴지는 충격이 정말로 극명하게 차이가 날 정도입니다. 단순히 진동이 어떻다, 떨림이 어떻다 이런 부분을 떠나서 이런 고급스러운 시트에서 만들어내는 느낌, 이 부분은 제가 좀 설명드리기가 어려운데 직접 경험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력 전달감에서 느껴지는 그런 승차감도 상당히 훌륭합니다. 일반적인 가솔린 터보나
디젤 터보 엔진이 쓰였다면 터보 차저 엔진이 가동을 하면서 갑자기 순간적으로 가속감이 훅 나오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때 뒷좌석 탑승자는 중력 가속도의 변화에 따른 그런 승차감 저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렉서스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엔진의 급격한 토크나 출력 변화보다는 이 전기 모터가 부드럽게 밀어주고 이후에는 또 엔진의 출력과 토크로 인해서 부드럽게 가속을 이어가기 때문에 그런 중력 가속도의 변화가 최소화돼서 뒷좌석 탑승자의 승차감을 높여주는 부분도 이 부분은 정말로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소음 부분은 조금 특징적인 부분이 있는 게 최소한의 소음은 들리면서 실내를 정숙하게 만들었다는 것인데 완전히 실내와 실외가 동떨어진 그런 느낌을 받게 되면 오히려 탑승자가 좀 이질감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신 렉서스는 그런 접근법이 아니라 어느 정도 외부와 소통을 하는 그런 소음을 전달을 하면서 단절된 공간에 있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을 전달해서 조금은 더 자연스러운 승차감을 만들어냈다는 점도 조금 더 특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앞좌석에서 운전을 했을 때 어떤 느낌인지 한번 이동해 보시죠. 자, 이제 앞좌석으로 왔습니다. VIP에서 이제는 좀 운전기사가 된 느낌인데 가장 먼저 느껴지는 부분은 역시 승차감입니다. 이 뒷좌석에서는 굉장히 잘 걸러주는 그런 승차감이 인상적이었었는데 이 운전석으로 오니까 아무래도 이 임팩트 조건은 조금 있습니다. 아까 전에 오면서 과속 방지턱이라든지 여러 요철 같은 부분을 일부러 좀 밟고 지나갔는데 쿵 하면서 운전자에게 어느 정도 좀 전달을 하는 느낌을 받는데 그 이후에 뒷바퀴가 지나갈 때는 거의 그런 느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앞에 쿵 하고 지나가고 뒤에는 쓱 하고 지나갑니다. 앞좌석에 탄 사람은 그래도 좀 승차감 저하는 받으라는 뜻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요철이 있을 때 앞에는 쿵 하고 뒤에는 그냥 쓱 하고 지나가는 이 느낌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차는 뒷좌석 탑승자에게 모든 것을 집중한 차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으로 느껴지는 부분은 바로 이 스티어링 휠에서 느껴지는 감각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 많이 타고 계신 카니발만 하더라도 이 스티어링 감각이 꽤나 일관적이고 직관적입니다. 그 말은 이 조작을 하면 조작하는 대로 차량이 그래도 좀 정직하게 따라온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렉서스 LM500H는 거의 그런 부분을 많이 걸렀습니다. 스티어링 휠을 좀 조작을 해도 앞부분은 조금 움직이지만 뒷부분이 따라오는 감각이 굉장히 늦게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도 뒷좌석 탑승자에게 높은 승차감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티어링 조작에 따라서 후륜도 굉장히 빠르게 따라오게 되면 이 뒷좌석 탑승자가 이 중력 가속도 이런 변화에 따라서 승차감 저하를 느낄 수밖에 없는데 LM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켰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급작스러운 움직임을 최소화시킨 것이죠.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제가 가속 페달을 굉장히 자극적으로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하고 있는데 차량이 꿀렁이는 모습 전혀 보이지가 않고 있죠. 운전자가 가속 페달 조작을 조금 서툴게 했다고 해도 이 차량은 직진을 하려는 느낌을 균일하게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동 감각도 그래요. 초반에 별로 몰려있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후반에 너무 몰려있지도 않아요. 밟으면 밟는 대로 제동 성능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런 느낌을 천천히 감속하는 부분에 최대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정지했을 때도 이 브레이크 조작을 조금은 다르게 합니다. 일반적인 차량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밟는 대로 이 패드를 바이트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균일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 LM 같은 경우는 멈추기 전에 살짝 패드를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멈출 때 탁 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부드럽고 스무스하게 멈추는 느낌을 전달을 하는 것이죠. 다만 이 부분은 이제 벤츠 마이바흐 모델에서 정말로 잘 구현이 되어 있는데 사실 그만큼까지는 아닙니다. 아무래도 이 MPV라는 한계가 있고 이 고급 세단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느낌과는 조금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세련되게 이 브레이크 감각을 만들어냈다는 점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엔진 출력 같은 경우도 운전을 했을 때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는 수준이에요.
엔진은 2.4L 가솔린 터보 엔진을 바탕으로 하고 6단 자동 변속기 사이에 이제 도요타의 자랑인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탑재가 됩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후륜 차축에도 별도의 모터가 구동이 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4륜 구동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시스템 출력 같은 경우는 368마력을 발휘를 하는데 가스 페달을 꾹 밟으면 현재처럼 엔진 소음은 어느 정도는 유입이 됩니다. 하지만 최대 출력을 발휘하지 않는 순간에는 거의 전기차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조용한 환경을 잘 구현을 시켜놨고요. 자, 렉서스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코너 진입 과정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을 때 만들어내는 움직임을 최대 안정적이 한다고 했거든요. 브레이크 페달을 강하게 밟으면 아무래도 차량에 요 모멘트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후륜이 좀 오버스티어 성향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데 운전자가 놀라지 않을 정도로 세련되게 잘 개입을 시켜놨네요.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을 꼽자면 이 A필러 부분이 상당히 앞으로 길게 돼 있을 뿐만이 아니라 좀 두껍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시야가 이 옆부분이 조금은 제한적인 편입니다. 그래도 이 쿼터 글래스를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해서 이 시야를 최대한 넓히고자 노력은 했지만 이런 부분이 두 부분이 조금 시야를 가린다는 점은 조금 아쉬움이 나오고 너무 뒷좌석에 집중을 한 이유일까요? 앞부분에는 스마트폰을 충전할 공간이 없습니다. 무선 충전 패드도 없고 스마트폰을 거치할 공간이 없다는 점은 조금 아쉽네요. 마지막으로 이제 생김새 부분도 조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크기는 카니발보다는 조금씩 작습니다. 길이도 짧고요. 폭은 조금 많이 좁고 휠베이스 부분도 한 90mm 가량 더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기 면으로 봤을 때는 카니발보다는 작지만 이런 실내 공간을 오롯이 뒷좌석 탑승자의 초점을 맞췄다는 부분이 가장 큰 특징일 것 같고요. 이 앞부분을 보면 스핀들 바디라고 불리는 그릴과 바디가 하나의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감각이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여기에 렉서스 그 L자 모양으로 된 주간 주행등을 두 개를 넣었어요. 그래서 한쪽은 밑에다 두고 그걸 또 뒤집어서 다시 위쪽으로 이렇게 둘러싸게 만든 점이 좀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고요. 이 옆면을 보면은 크롬이 세 줄이 들어갔습니다. 그걸 통해서 좀 차량이 좀 길어 보이는 느낌을 잘 전달을 하고 있고 이 알루미늄 보호 패널이 사용이 됐는데 이 성형 과정이 굉장히 까다로웠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렉서스 부분은 좀 금형 수준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또 캐릭터 라인도 잘 살려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뒷모습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좌우로 이어진 램프가 있는데 이 도어를 조작하는 버튼이 이 측면에 조그맣게 숨어있는 부분도 좀 아이디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렉서스가 이 MPV 미니밴을 만들면 딱 이런 모습이다, 이 상상 속의 모습을 그대로 구현시킨 모습이 좀 독특하게 느껴지네요. 자, 시간이 갈수록 럭셔리한 이동수단에 대한 니즈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뒷좌석 공간을 최대한 나만의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소비자들도 많아지고 있고요. 때문에 최근에는 카니발 특장업체가 굉장히 좀 많아지고 그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높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만족하지 않고 이제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같은 풀사이즈 SUV 뒷좌석을 2인승으로 컨버전하는 그런 모델도 점점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 렉서스가 LM을 출시했습니다. 물론 그만큼 가격도 굉장히 비쌉니다. 4인승 모델 같은 경우는 거의 가격이 2억 원에 가깝기 때문이죠. 여기에 한 가지 더, 현재 모델은 이제 일본 브랜드라는 이미지에 한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아무래도 이 정재계 인사분들은 좀 이용하기가 좀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대신 개인 사업을 하고 아니면 어떤 다른 비즈니스를 하는 용도에서는 또 이만한 차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때문에 분명 수요는 제한적이지만 그 제한적인 수요 안에서는 굉장히 높은 만족감을 전달할 차가 바로 이 렉서스 LM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저는 앞으로 더 럭셔리하고 고급스러운 모델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모터그래프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김선웅이었습니다.